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와 경북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올 들어 가장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구 22.2도, 구미가 20도, 안동이 20.3도까지 올라서 대부분 지역이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등 4월 하순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돼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대구 23도까지 올라가는 등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기산에는 수요일 오전부터 목요일 낮까지 2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네, 6년째 불법 건축물 상태인 구미 역사가 우여곡절 끝에 이달 말 준공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 허가가 나기 전에 업체들을 입주시킨 코레일과 운영업체 또 상인들 간의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구미역사 4층 상업시설에 와 있습니다. 착공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보시는 것처럼 상가 입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입금지 안내판마저 보입니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상가 내부입니다. 준공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마감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1999년 구미역 공사를 시작한 코레일은 주차장 등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난 2006년부터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상업시설 운영권자를 통해 운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3년 뒤 운영권자와의 갈등으로 임시사용 재승인조차 얻지 못해 구미역사는 아직도 불법 건축물 상태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해결돼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16개 상가 업주들은 운영권자에게 낸 보증금 24억 원과 시설 투자비 등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6년 동안 영업도 제대로 못했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 서민들을 가지고 노는 횡포라고 생각을 해요. 구미시도 1년짜리 이 상가를 갖다가 어떻게 임시사용 허가를 내주고 분양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줬는지 그거 시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준공 이후는 더 걱정입니다. 코레일 측이 새로운 운영권자를 찾기로 하면서 상인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는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말을 없이 단순히 이제 여행상으로 본다면 준공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레일 측은 상가 업주들과 원만한 합의 속에 하루빨리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역사 정상화를 위해 신규 운영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며 선정된 운영사업자가 기존 입점 상가들을 매장도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입주 상가와 상업시설 임차인과의 소송 분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구미역사의 파행 운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지역의 인권단체들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경찰이 과잉 수사와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박 대통령을 비판한 전단을 뿌린 변홍철 씨를 수사하면서 변 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출판사에 들어가 법적 근거 없이 사무실 촬영하고 직원의 얼굴까지 체증해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 씨의 출석 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최근엔 명예훼손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며 과잉 수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성경찰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앞두고 대구의 시민단체가 오늘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335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9명은 실종 상태라며 온전한 선체 인양을 통해 실종자를 찾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선체 인양을 결정한 뒤 배상과 보상 등 다음의 일들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구 기억과 행동이란 구호 아래 앞으로 단원고 가족간담회와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 참가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운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4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전국 415개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과밀화 지수가 154%로 서울대병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은 대구 파티마병원이 13시간 24분으로 전국에서 9번째로 길었고 대구 가톨릭대병원 12시간 30분, 경북대병원 11시간 30분 등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평가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18곳 가운데 경북대병원은 하위 20%에 포함됐습니다. 지방의회는 통상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장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데요. 포항시의회에서는 시정 질문을 하겠다고 나서는 시의원이 없어 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부터 열린 포항시의회 임시회. 포항시장과 집행부에 대한 본회의 시정 질문을 당초 계획했는데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시정 질문을 하겠다는 시의원이 거의 없어 이 같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정 질문은 견제와 감시를 위해 지방의원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인데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강덕 시장 취임 이후에도 전혀 살아나지 않는 지역 경제와 텅텅 비어있는 산업단지 문제, 낙제점을 받고 있는 청소행정에다 테크노파크 2단지에 대한 책임 논란까지 사실상 따지고 물어야 할 사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시정 질의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 놓고 볼 때는 지방의회가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방의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다. 특히 지난해 출범 이후 포항시의회가 9개월 동안 8차례 회기를 개최했지만 본회의 시정 질문은 불과 2차례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의회는 통상 연간 4차례의 본회의 시정 질문을 실시하는데 이번에는 시정 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없어 불가피하게 일정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4년 동안 32명의 포항시 의원들이 받는 시민 혈세는 무려 45억 원에 이릅니다.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사라진 지방의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전국의 4분기 아파트 실거래가와 3분기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대구 수성구가 3분기보다 7.22% 상승해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 동구도 5.56% 상승해 수성구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 밖에 광주, 울산, 부산 등 전반적으로 지방의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은 평균 2% 안팎 올랐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내년도 국가투자 예산 11조 3천억 원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갖고 준하경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고 각 실국장을 반장으로 구성한 국비 확보 전담 전략기획팀을 가동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이 가운데 SOC 사업은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 2,045억 원, 동해 중부선 철도 부설 6,500억 원 등이 포함되어 경북형 문화산업 육성과 관련해 51개 사업에 3,78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 정웅기 박사는 경북도 내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오래된 곳이 많아 도시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72개 터미널 가운데 48곳은 폐지하고 시내버스 정류소 및 간이 터미널로 대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 군청 소재지에 있는 터미널 24곳은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한 현대식 복합 용도 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